도로 위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비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과실 비율 몇 대 몇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자전거가 있고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차량이 서로 저렇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일시정지를 위반한 자전거의 과실이 60,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이 40으로 나왔네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예, 일단 도표를 봤을 때 바닥에 일시정지라는 글씨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네. 이처럼 바닥에 노면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위반한 A 자전거의 과실은 너무나 중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서도 모든 차 또는 자전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A 자전거, 빨간 자전거의 과실은 굉장히 중하다고 할 터인데 한편으로는 B 차량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라면은 교차로에서는 특히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라면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네. 노란색 자동차 입장에서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있나 없나 그리고 동태는 어떤가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대 자전거의 사고죠. 누가 더 가해 위험이 크냐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자동차일 것이죠.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아주 저속으로밖에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발견해서 사고의 발생을 언제든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체는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시정지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을 6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을 40% 정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시면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자전거가 있고요.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해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10, 일시정지를 위반한 자동차 과실이 90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직전 사안과 굉장히 유사한 사안인데 자동차와 자전거의 입장이 확 뒤바뀌었죠. 자동차가 일시정지의 노면 표시를 완전히 위반해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와 부딪힌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동차, 노란 자동차가 바닥에 있는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해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은 아주 중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입장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고 동태를 잘 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따라서 자전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행하여야 할 의무,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의무는 위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점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란 자동차에 대해서는 90%의 중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자전거의 과실 10,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 90으로 나왔습니다. 과실 비율 몇 대 몇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와 이 자전거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이 20, 자동차의 과실이 80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사안에서는 잠시 도로교통법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을 하라. 어떻게 양보운전을 하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에서는 분명히 직진하고 있는 녹색 자전거에게 우선권이 있는 건 맞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전거는 과실 비율이 현저히 낮고 자동차, 노란 자동차는 과실 비율이 현저히 높으냐?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근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즉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교차로에 먼저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동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자전거가 자동차의 옆을 박은 걸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B 차량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런 점 감안하면은 자전거도 자동차에게 양보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한 30%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70% 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검토를 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는 하물며 자전거는 저속으로 운행하고 발견하기도 좀 쉽고 그 다음에 항상 자동차 입장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배려하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점,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는 점 등등 감안해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을 한층 낮추어서 20%,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란 자동차에 대해서는 8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자전거의 과실 20, 자동차의 과실 80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과실 비율 몇 대 몇? 다음 사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요.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자전거가 서로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번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30, 자동차의 과실이 70으로 나왔습니다. 예, 조금 전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될까요? 도로교통법 26조에서는 분명히 좌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 보이시다시피 좀 전과 똑같이 노란 자동차는 자전거의 측면을 박았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 감안하면은 일단 기본으로는 과실 비율을 50대 50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속도 저속으로 운행하는 점, 그리고 자동차는 자전거에 대해서 미연의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해의 위험성은 자전거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30,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7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앞선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자전거와 자동차가 이제 반대로 뒤바뀐 상황인데요. 마지막 사례에서 자전거의 과실 30, 자동차 과실 70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했고요.